요즘에 주식 계속 오른다고 하죠. 기업이 망하고 있는데 주식은 계속 오른다. 특히 저희 쪽에서도 이제 제가 주식에 대해서 몇 개 영상 올려놓으면은 이번에는 동학개미들의 승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서 과연 그럴까? 제가 잘못 알려드리고 있나?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보면은 오늘은 조금 하락했죠.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했는데 하락 후 반등해서 1920선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하락해서 다시 1900선 찍었다가 다시 1800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면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까지. 자, 3월쯤부터 볼까요? 조금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조금 다시 떨어진 상황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졌다 거의 뭐 끊임없이 올라서 V자 반등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조금 떨어져서 0.84%, 마이너스 0.84%, 그리고 코스닥은 0.48%, 거의 보합 정도 수준으로 변동됐다, 이 정도로 보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최대 2월에는 한 6만원대까지 올라갔었다가 3월 될 때쯤은 떨어졌죠. 질병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가 조금 올랐다 쭉 떨어져서 다시 올라서 지금은 51,100원 정도까지 다시 회복됐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보면은 쭉 팔다가 중간에 잠깐 샀다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팔았다,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거 주식이란 게 뭔지부터 보고 갑시다. 지금 뭐 이렇게 경제랑 기업들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면 주식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증권이라는 게 기업의 자산 분배, 이익 분배에 참가한다. 그러니까 즉 기업의 자산과 이익에 연관이 된 권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로 돈을, 투자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기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동안 개인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부여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 주식이다. 권리를 얻지만 운명 공동체가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원래 주식이 망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기업이 망하는데도 주식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럼 경제 지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뭐 경제 마이너스 성장률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에 그쳤던 작년 1분기 성장률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보통 마이너스 한 1.2에서 1.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수출 감소죠. 무역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뭐 무역뿐만이 아니죠. 이뿐만이 아니라 뭐 관광 이런 쪽도 문제가 생겨서, 관광은 물론 항공, 그 다음에 또 뭐 숙박 이런 쪽까지 전반적으로 침체가 오고 있다. 수출은 물론 관광 쪽도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정유. 지금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가죠. 유가가 폭락했다. 왜죠? 수요가 줄었으니까 그런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광이나 무역 이쪽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유가가 폭락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요가 회복이 됐나요?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뭐 30% 오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수요가 줄어든 만큼 감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 원유 생산량은 계속 재고가 남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기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정유사다. 지금 2014년 이후 계속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올해는 급격히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 석유 수요가 상당 부분 차지했던 중국도 문제고, 그렇죠? 원유를 사가지고 정유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공급 과잉은 계속 본격화되고 있어서 불리하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정유사 문제 생기고 있죠 지금. 자, 항공사 어때요? 좀 작살나는 데부터 좀 뽑아왔는데,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 전 직원 무급휴직이다. 그렇죠? 지금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또 연장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건 소비 감소 패턴이 나타나겠죠. 벌질 못하니까 직원들이 무급이잖아요. 무급. 여기다가 문제는
이 항공사 자체가 위험하다. 아시아나 말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이번 달 넘기기 힘들다. 이런 기사들도 떴거든요. 즉 항공업계 자체가 지금 무급휴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산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질병 끝나면은 출근하면 된다. 사태 끝나면 출근하면 된다. 경제는 바로 원위치로 돌아갈 거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겠어요 지금? 도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IMF 영상 5분 정리 뭐 이런 거 봤었는데 보니까 막 하나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좀 대기업 같은 데는 버티는 데도 있고 못 버티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대기업 하나가 또 무너지면 또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예전에 대우 무너지니까 쭉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이제 기업 구조조정 논의하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발의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일단 미뤄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희망퇴직해서 감원 그리고 재편하고 자산 매각하고 해서 현금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금 지원도 요청하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다. IMF 때부터 많이 들리던 얘기죠. 구조조정. IMF 때 구조조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은 실업자 양산이었죠. 플러스 고용 둔화였죠. 일단은 가게들이 많이 위험해질 거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물론 기업도 문제죠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 기업의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좋으면 하겠어요? 자, 구조조정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 2017년에 파산 선고했죠. 1970년 연역 쭉 나와서 이때 파산 선고했다. 그러면서 8월까지만 해도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였지만 순식간에 무너진 거죠. 해운 업황이 악화되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업이 위험해져서 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게 되면 주가가 망가지는 거죠. 한때 38,694원까지 올랐던 애가 12원에 마감되더라. 상장 폐지되고. 그러니까 거래가 중지된 2일 직전까지 개미들이 2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왜? 저평가됐으니까. 지금 너무 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대한항공에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대한항공이 원래 10,000원 정도 했었는데 5,000원에 판다. 그러면 엄청 남겨먹겠는데요?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얘가 도선해서 50원이 돼버렸다. 파산해서. 그러면은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위험한데 막 들어가고 있죠. 개미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안전적인 데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현대차나 이렇게 위험한 데를 들어갈 수도 있더라.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됐거나 유가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업체들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죠. 자, 지금 기업들은 그래서 어때요? 상황. 땅 팔고 건물 팔고 현금 확보하고 있다.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한다.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면 이때는 경기가 좋은 거고 그리고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근데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위험하다는 거죠. 현금이 확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더라. 그런데 코스닥,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있죠. 기업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는데 자, 처분돼요. 이렇게 팔고 있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올해 질병 때문이 아니라 작년 미중 무역전쟁 때부터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아파트값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인근 가격이 동시에 다 하락하죠. 건축물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팔아서 현금 확보하고 있다. 제가 영상 올렸었죠. 대기업들 부동산 팔아서 현금 확보하고 있다. 연예인들도 그러고 있다. 근데 아니 누군가 샀으니까 이거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를 징조 아니에요? 이딴 소리 날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베이비 부머가 팔고 30대가 샀다. 오를 징조예요? 자 일반적으로 베이비 부머가 부동산에 대해 경험이 많고 잘 알고 있겠어요? 아니면 30대가 잘 알고 있겠어요? 당연히 베이비 부머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팔았는데 누군가 샀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징조가 아닐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땅, 건물, 주식만 파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또 하고 있다? 자금 유치를 미리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소상공인들 지원하겠다고 대출 많이 내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가서 받기 힘들죠. 하지만 그 정보를 빨리 접하고 먼저 가서 받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나중에 유동성 감소가 심각하니까 지금 소비가 돌지 않고 있으니까 자금 확보가
나중에 가면은 빚내기도 힘들겠다 라고 느낀 발빠른 대기업들은 뭐하고 있다? 이미 빚도 늘리고 있다. 대출 받고 예금하면은 이 대출 이자랑 예금 이자랑 어느 쪽이 더 세요? 당연히 대출 이자가 더 세니까 손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대출 이자 내가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왜? 추후에 현금 확보하고 싶어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주식은 오르고 있죠.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얘기했다. 금융위기 때는 다르다.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죠, 말 그대로. 지금은 뭐가 위기가 왔어요?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있다. 자, 지금 뭐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유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유 같은 것도 뭐 지금 남아서 버린다고 하죠. 식료품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철강 이런 쪽도 지금 망해가고 있죠. 제조 뭐 명품은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의류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안 살아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하잖아요.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뭐 때문에 터진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진 이유는 모기지 때문이잖아요. 모기지가 뭐예요? 집 담보로 대출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 집 그 당시에 부동산 자체가 집의 가치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대출로 유동성 늘리면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쟁적으로 올라간 거죠.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그 실물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이 집값 자체에 생긴 거품, 그 금융적 거품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기였던 거죠. 신용도 안 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서 집값은 오르니까 집으로 회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집 자체의 가치가 갑자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뚝 떨어지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리 대출 규제가 들어갔으니까 타격이 덜한 건데, 만약 초이노믹스가 지금까지 있었다. 근데 집값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경제 위기로. 그러면 이쪽도 굉장히 위험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들 어때요? 외국인들 빼고 있다. 쭉 빼고 있다. 그렇죠? 기관은 버티려고 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도 팔고 있다. 근데 누가 메꾸고 있어요? 개인이. 특히 3월 되니까 굉장히 심해졌죠. 저평가라고 하면서. 제가 저평가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나는 기업들은 다시 평가가 원위치가 될 거다. 다만 무너지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점을 찍었냐 라고 봤을 때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유동성으로 다시 올리고 있는 건데,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다시 쳐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상황은 안 좋은데 현금 확보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막 넣어준다.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될까요? 지금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개인들이 메꾸고 있다는 건,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들이 팔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치는 현재 이 정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들어가서 그냥 주가만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장에 뛰어드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정보에 현혹된 투자자들은 내재 가치가 실제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매매에 뛰어들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에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선택이 되는 경우다. 그게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다. 초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경고. 그런데 동학개미들은 승리했습니다. 많이 벌었는데요? 많이 벌었나요? 저점에 사서 최근에 팔았다. 사람들은 차익 실현한 게 맞죠. 올랐으니까 동학개미들이 이겼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굉장히 늦은 거죠. 제가 부동산 때도 많이 얘기했고 주식 때도 얘기했지만 팔아서 차익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익 본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집값 떨어질 거 대비해라 계속 이야기했었고, 그럼에도 올랐는데요. 1년간 올랐으니까 2억 올랐으니까 너 때문에 2억 손해봤다. 이거 아니죠. 1년간 2억 올랐는데 본인이 그때 팔았었냐고. 지금 4억 떨어지고서 그때 안 산 사람들 저 때문에 2억 이익 보는 건데, 손해를 덜 본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팔면 누가 먹었죠? 증권사가. 동학개미운동 최대 수혜는 개미가 아니라 T증권이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주가 상승으로 승리해서 돈 번 일부 사례다. 굉장히 증권사들이 많이 벌었죠. 특히 빚내서 주식 산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어떻게 돼요? 7일만 빌려도 금리가 7.5%다.
7일만 빌렸는데 7.5%야. 이거 고리대금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이만큼 떼간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여기다 수수료 붙이고 뭐하고 엄청 많이 떼가는 거죠. 내 돈 가지고 내 정보력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샀는데 증권사가 더 많이 먹더라. 가만히 있어도.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개미들 어때요? 빚 내서 한다. 특히 인버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버스 아닌 쪽으로 레버리지 숫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많죠. 증시 오르자 눈물의 손절미. 오히려 이 자금 빼내려고 지금 증시가 세력이 있어 오르고 있지 않나. 그래놓고 다시 이거를 원래대로 사게 되면은 그때쯤에는 얘네들이 또 떨어뜨리면서 지들은 인버스로 남겨가진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코덱스 2배짜리 42%, 그냥 인버스 22%, 150 선물 인버스 코스닥. 이런 상황이죠. 자, 거기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 회복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한 달 새 2200만 명 실직이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10년에 걸쳐서 2250만 개가 증가했다. 근데 한 달 새 2200만 개가 사라진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이거 스트리밍 시작하기 직전에 올렸던 영상 리먼 브라더스 때보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다른 거보다 기업이 무너지고 실직자가 늘어나면은 경기 회복은 그만큼 훨씬 더 어렵다. 그런데 뭐 이거는 질병으로 시작했으니까 질병 끝나면은 바로 부동산 오르고 주식 올라요. 이런 얘기 하는 인간들이, 특히 교수 타이틀 달고 나온 인간들이나 전문가 타이틀 달고 나온 인간들이 과연 자격이 있냐?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부해가지고 자신에 맞는 주식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걸 하세요. 이게 아니고 끝나면 오를 건데 지금 저점에서 사라.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은 장사꾼이자 사기꾼이죠. 자, 금융위기 수준 넘었다고 그랬죠. 유동성 관리가 관건이다. 지금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근데 지금 V자잖아요. 더블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글로벌 주가 고점 대비 50% 더 하락했고 주식 반등 너무 빠르다. 미국도 빠르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빨랐죠. 주식 반등은. 하방 위험 크다고 미국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질병에 대한 대처가 미국보다 잘하고 있고 미국은 잘 안 되고 있어서 확진자 수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빨리 올라도 돼. 그럴까요? 우리나라 미국 주식 영향 많이 받잖아요. 여기서 미국 주식이 폭락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했으니까 오를 거야. 이런 희망은 조금 버리는 게 좋겠죠. 위기 결과 아무도 모른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빚내서 주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기업도 현금 확보하고 있는데 개인은 현금을 주식에 쏟아붓고 있다. 자, 결론 잠깐 볼게요. 자,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냐? 기업의 일부를 사들이는 행위이고 기업 사업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위험할 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저평가된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업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이면 모르는데 지금 저평가니까 샀다가 뜨면 팔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주식 투기. 그렇죠. 지금 누군가를 따라 광풍처럼 지금 딱 뭔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나라 상황을. 애써 번 돈을 날리는 지름길이다. 물론 이익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95가 손해보고 5가 이익 본다. 혹은 92 손해보고 12 이익 본다.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익 본 거 한 30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20은 증권사가 보고 있죠.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 가지고 판단해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하지 말라 아니에요. 주식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단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누가 저평가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넘어가서 아무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들어갔다가 이거는 황금성이 좋은 만큼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폭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죠. 매도 시점 놓치면 순간적으로 망할 수가 있다. 남들이 사서 덩달아 산다면 돌아오는 것은 손해다. 그러니까 하실 거면 공부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막 오른다 떨어진다 인버스 지금 사라 뭐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될 때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면 현금 확보해라.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현금 확보해라. 왜? 기업이 망하고 있는데 주식이 오르는 건 굉장히 이상사태다. 그리고 더블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특히 주식 중에서 주식은 기업과 함께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 주식 시장에 좀 투기성이 있었죠. 주식 비스무리한 걸로 투기성 증시 유가죠. 유가 핵심은
이거는 오로지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뭐랑 비슷해요?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더라. 특히 ETF 말고. 왜요? ETN은 따블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ETN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을 보면서 우리나라 종특은 인생 한방 배팅하는 거죠. 요즘에 배달의 민족 패러디로 배팅의 민족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다.